예, 방금 보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 윤산터널 안에서 차량의 지정체가 이어지다 보니 추돌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서 기자. 처음 설계할 때 이 설계가 뭔가 잘못된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막히는지가 의문이에요. 네, 윤산터널의 교통량 예측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실시 설계 당시에도 하루 평균 4만여 대가 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봐도 평일 낮에는 터널 안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 교통량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어쩌면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터널을 오가는 차량이 특정 방향으로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네. 이 신호 대기 차량 행렬이 터널 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만 따졌을 뿐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나 이 터널 이용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충분히 네네. 감안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 램프 쪽의 정체가 특히나 심하던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는 심하면 진출부 쪽에 200에서 300m가량 이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있습니다. 이 금정구와 동래구 주민들이 윤산터널 주 이용객인데요. 이들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가려면 불과 40m밖에 되지 않는 진출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네. 이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데 이 빠져나가는 터널 차선은 한 개뿐입니다. 다시 말해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한 대 엉켜서 이 터널 진출부 쪽에서 병목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차가 막힐 때 이런 병목 현상이죠. 예.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윤산터널 설계 당시에 진출 램프를 2개 만들었으면 네. 이런 만성 정체와 추돌 사고를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통행량을 측정을 해서 오륜터널, 그러니까 원래 윤산터널이 생기기 전에 그 위로 돌아서 갔을 테죠. 그쪽으로 좀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죠. 네, 이 방안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실시간 교통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윤산터널 지정체는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언젠가 윤산터널이 안 막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윤산터널이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즉 오른터널로 우회하는 차량이 다시 윤산터널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먼 거리의 터널로 우회하는 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임시 방편인 건 네. 맞지만 이 중장기적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셈입니다. 네, 엄발의 오줌 누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조산모사처럼 여기 막히면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통행량에 대한 그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이 터널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다시 설계할 수는 없겠죠. 대신 출퇴근 시간 이 정체 때 꼬리 물기로 인한 추돌 사고를 막을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 이 전문가 의견을 모아보면 직진과 좌회전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터널 밖 신호등에서 이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폐지한다면 이 신호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집니다. 아무래도요. 큰 반발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 터널 추돌 사고 예방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 이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관계 당국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내놓고 이를 공론화해서 이 주민을 설득하는 방안을 예. 찾아야 합니다. 그 오륜터널로 유도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떤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 유도를 한다는 거죠. 예. 막고 뭐 강제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이 또한 교통적인 오명을 좀 떨쳐낼 수 있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서정윤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